자, 몇 페이지냐면 여러분들 198페이지예요. 198페이지. 자, 198페이지 오겠습니다. 여기다 적을까? 하는 대로 보자. 자, 보세요. 자, 지금 이제 적지 말고 그냥 보세요. 그냥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흐름을 좀 끌고 갈 거예요. 먼저 우리가 피동부터 볼게요.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살펴보는 이유는 책마다 조금씩 달라요. 책마다 조금씩 달라서 그거 좀 살펴보고 있어요. 됐습니다. 자, 볼게요. 자, 피동의 반대는 주동이에요. 능동이에요. 그래서 우린 피동을 영어에서 뭐라고 하죠? 수동이라고. 이거 지난 시간 안 했지? 안 했지? 우리 처음이지. 자, 피동이라고 합니다. 능동이라는 것은 주체가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직접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피동은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은 아직 아무것도 적지 마세요. 자, 이 피동이라는 것은 주체가 다른 주체에게 당하다의 자,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피동문을 어떻게 만드냐가 늘 출제 요소인데, 자,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자, 어떠한 방식이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파생적 피동이라고 있습니다. 자, 파생적 피동. 그래서 이 파생적 피동을 우리는 짧은 피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얘들아, 파생이란 말이 붙는 순간, 말이 붙는 순간, 뭐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접사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접사라는 것은 뭐냐면 어근 뒤에 붙어서 특별한 의미를 한정이란 말은 추가. 됐죠? 자, 그런 걸 우리는 그 과정을 파생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접사가 붙어서 된 말을 파생어. 맞아요? 그러니까 파생이라는 거예요. 접사야. 자, 그렇다면 이 파생, 짜면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두 가지로 나눴어요. 자, 하나는 이희리기. 이거 암기. 자, 이희리기. 그래서 피리기.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자, 두 번째는 바로 일부 체언에 되다가 붙는 경우입니다. 요렇게 우리는 파생피동, 즉, 피동사를 만드는 거예요. 피동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사적입니다. 자, 통사적 피동이라고 해서 이걸 긴피동이라고 해요. 얘가 붙으면 좀 길어져요. 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용언의 어간에, 자, 어간 플러스 어지다가 붙거나, 자, 아니면, 자, 어간 플러스, 자, 그 다음에 개, 되다. 즉, 본용언과, 자, 보조용언의 관계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은 우리가 암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여러분들 알고 있듯이, 위에 접사와 어지다가 함께 붙었을 때 우리는 이중피동, 이따가 살펴볼 거야. 이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예로 봅시다. 이 녀석과 얘가 합쳐지면 이때 우리는 이중피동이라고 합니다. 이 이중피동은 비문법이에요. 자, 더 쉽게 갈게요. 자, 밑에 쌤이 사동을 설명할 거거든요. 바로 사동을 설명할 때에 이 둘의 차이를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되는구나. 피동 같은 경우는 이중이 안 돼요. 근데 사동은 이중이 돼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따가, 자,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한 장을 넘기면 이제 사동이 나옵니다. 사동. 사동 같은 경우도, 이런 방식으로 갔네요. 자, 볼게요. 사동 바로 이어서. 자, 주동이 있고요. 주동의 반대가 사동입니다. 주동이라는 것은, 자, 주어가 제 힘으로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능동은 주어가 직접 하는 거라 그랬죠? 자, 그리고 주동 같은 경우는 제 힘으로 하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국, 능동이 주동이에요. 됐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사동을 한번 볼게요. 사동은, 따로따로 배우면 어려워요. 주체가 다른 주체를, 자, 시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둘로 가는 거예요.
자, 둘로. 자, 첫 번째는 파생. 자, 이 파생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암기하셔야 돼요. 이, 히, 리, 기, 우, 구, 추. 이때 재밌는 건 여기 있는 이히리기와 여기 있는 이히리기가 겹쳐요. 그죠? 저것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것인가도 이따 고민해 봐야 돼. 겹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자, 밑에 마찬가지로 여기는 요거 진짜 되다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성취되다 뭐 이런 식으로. 그치? 자, 여기는 말이죠. 일부 체온에 식히다가 붙어요. 식히다가 붙습니다. 얼차례 식히다 뭐 이런 거 붙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통사적이에요. 자, 이건 긴 사동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간 똑같이 갑니다. 플러스 얘는 어지다잖아요. 아, 여긴 개대다잖아요. 자, 여기서는 개하다입니다. 자, 요런 차이가 눈에 보시면 그 전체 큰 의미에서 전체 큰 의미 보이지. 그치? 그러면 이쪽에 피동의 예, 그 다음 이쪽에다 사동의 예를 동시에 할게요. 그럼 먼저 피동의 예부터 갑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깔끔하네. 자, 피동의 예를 한번 볼게요. 자, 피동은 경찰이 도둑을 잡다요. 경찰이 도둑을 저기 그 중경쌤 강의하고 있습니다. 길 가면서 이렇게 봐봐. 너무 잘생겼어요. 근데 그거 있지. 여자가 보는 잘생김과 남자가 보는 잘생김이 좀 다르죠. 좀 다를 것 같아. 근데 남자가 봤을 때는 너무 잘생겼어요. 몸도 막 이렇게 두껍고 막 몸이 너무 좋아. 몸이 너무 좋아서 재수 없어요. 근데 아이가 바르니까 더 재수 없어요. 바라서. 자, 경찰이 도둑을 잡다. 자, 보시면 자, 먼저 요거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걸 좀 보자. 자, 이 녀석은 능동입니다. 어이구.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 피동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요. 자, 얘는 지금 능동문입니다. 얘는 능동문이에요. 능자 어떻게 쓰는 거야? 능동. 자, 이 녀석을 이제 피동으로 바꿀 거예요. 자, 그럼 피동사로 바꿔주자.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잡을 히로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잡아줘요? 잡 플러스 히 플러스 다 이렇게 끌고 가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접사가 들어갔을 뿐인데 문장 구조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 히를 얘를 지배접사라고도 합니다. 거기까지는 몰라도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목적어가 어디로 갑니까? 여기 있는 목적어가 주어로 갑니다. 도둑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주어가 부사어로 가요. 요 얘 자체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말도 안 되는 거 막 바꾸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 저거 자체를 기억하고 있어서 자, 대응성으로 대입시켜야 풀어내실 수 있어요. 그게 아주 중요해.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주어가 부사어가 되고요. 목적어는 주어로 바뀝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해가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목적어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자, 원래 피동, 자, 능동 같은 경우는 이게 능동사의 어간이란 말이에요. 타동사예요. 무엇을 잡다. 그런데 피동문으로 바뀔 때는 자, 여기는 목적어가 사라져요. 그래서 피동과 사동의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적어입니다. 사동은 목적어가 있는데 피동은 목적어가 없어요. 자, 그러면 정말 그런지 자, 이쪽에다가 우리는 사동에 대해서 한번 보죠. 사동. 저희 피동이죠? 여기 사동으로 갑니다. 사동 좀 위로 갈게요. 자, 우리 두 가지 보여야 되거든요. 자, 사동의 예를 볼게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목적어가 없는 주동문을 사동으로 바꾸는 걸 볼 거예요. 대표적인 게 얼음이 녹다예요. 자, 그런데 이 녀석을 우리가 자, 끌고 내려올게요.
자, 끌고 내려오면, 자, 녹 플러스 이 플러스 다가 됩니다. 여기 접사. 이희리기 우구추. 녹이다.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지? 주체가 다른 주체에게 시키다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주체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체, 뉴 주체가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 사동입니다. 누구로 할까? 호진이로 가자. 호진이가 이렇게 새로운 주체가 나와줘야 돼요. 됐죠? 새로운 주체가 늘 생깁니다. 사동에서는. 호진이가, 자, 뭐니? 이 주어를 뭘로 바꿔요? 얼음을 녹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녀석이 파란색으로 해야겠구나. 여기 있는 주어가 뭘로 바뀝니까? 여기 목적어로 바뀐다는 걸 우리가 이제 유의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자, 목적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제 목적어가 있는 그 주동을 살펴볼 거예요. 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이가 옷을 입다예요. 자, 이 녀석을 바꿔봅시다. 자, 입 플러스 he 플러스 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사동으로 바꿀 때, 자, 새로운 주체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 뉴 주체, 호진이가. 뉴 주체. 호진이가. 자, 마찬가지로 여기 주어가, 목적어가 어떤 식으로 가는지 봐야 돼. 목적어 그대로 내려와야 됩니다. 목적어 그대로 내려서 여기가 버려야겠다. 오, 까매.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까만 옷이죠. 자, 옷을 입히다. 그럼 얘가 뭘로 바뀌어요? 아이에게. 마치 저기 있는 주어가 부사어로 바뀌는 것처럼. 됐죠? 자, 얘가 이렇게 해서 얘가 부사어가 됩니다. 자, 그리고 목적어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자, 그럼 잘 봐. 내가 요걸 잡아주는 게 뭐냐면 이 얘도 중요한데 사동, 목적어 존재하죠. 목적어 존재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능동에서도 목적어 존재합니다. 주동에서 목적어 존재합니다. 능동, 목적어 존재합니다. 근데 피동은 목적어가 없어요. 이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면 능동, 주동, 사동. 자, 전부 다 타동사입니다. 이해 갑니까? 타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사동과 피동의 기준을 한번 볼 거예요. 사동과 피동의 기준은 뭐예요? 목적어. 얘는 없는데 얘는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럼 이해 가니? 그렇지? 요 차이로 먼저 잡아주시는 게 좀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중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이중. 자, 이것도 어떻게 다르나 한번 보자. 자, 이중피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기 있는 잡히다 있잖아요? 쟤를 좀 끌고 갈게. 잡히다 좀 끌고 갈게. 저 피동을 이런 식으로 끌고 갑니다. 자, 잡, 히, 어지, 다. 자, 이렇게 한다고 치자. 자, 이럴 때 우리는 뭐가 눈에 보이냐면 여기 있는 이중이 보일 거예요. 뭐예요? 히라는 접사와 바로 파생 접사와 그 다음에 통사적인 게 눈에 들어올 거예요. 얘하고 얘가 눈에 보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되어지다도 이중피동입니다. 되어지다. 알겠지? 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중이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럼 없애는 방법은 하나, 접사를 빼거나 어지다를 빼면 돼요. 그래서 어지다를 빼버리면 잡히다가 이렇게 눈에 들어와야지. 됐죠? 이중입니다. 자, 사동 볼게요. 자, 사동을 보시면 잠깐 이거 이렇게 하면 헷갈릴 텐데. 얘는 이중피동인데 그렇죠? 얘는 안 됩니다. 이중피동은 자, 비문법이야. 비문법. 자, 사동 볼게요. 사동은 여러분들 재우다 한번 볼까요? 하나 더 하자. 나온 김에. 돼
플러스 어찌다. 됐죠? 얘도 이중피동입니다. 자, 사동 볼게요. 사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우다 한번 볼게요. 자, 세우다. 자, 어떻게 돼요? 기본형이 서다. 서다 플러스 이 플러스 우 플러스 다. 여기 뭐가 보죠? 이중이 눈에 보일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중. 그래서 이거는 이중 사동접사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얘는 문법적으로 안 되는데 얘는 문법적으로 가능해요. 자, 그럼 하나 더 볼까요? 재우다가 있습니다. 재우다. 어떤 식으로 할까요? 기본형이 자다 플러스 이 플러스 우 플러스 다. 여기도 이중이 보일 거예요. 이제 그럼 이해가니? 자, 따라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자, 여기 탁 끊어가지고요, 만약에. 자, 이중. 얘는 안 되는데 얘는 돼요. 이해가요? 그럼 완전히 후려쳐 볼게. 자, 후려치는 거 어디다 쓸까? 후려치는 거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쓸까? 자, 완전 후려치자. 후. 이제 후려치는 거. 자, 후려치는 거 볼게요. 자, 쫙 나누겠습니다. 쫙 나눠가지고, 자, 목적어와 그 다음에 이중이 가능한가. 자, 됐어요? 여기가 피동이고요. 자, 여기가 사동이라고 봤을 때. 자, 얘는 안 되는데 얘는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전체 흐름이 이렇게 보이겠죠? 자, 그래서, 어이구야. 자, 이거 찍어봐. 꽉 채웠네. 그럼 피동과 사동을 저렇게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집에 가서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 흐름 다 찍었어. 자, 그러면 자, 이거 좀 지울게. 이거 좀 지우고 자, 다른 거 설명해야 돼, 쌤이. 요거를 좀 지울게요. 그러나서 교과서. 또 뭘 지울까? 얘 지우자. 좀 깔끔하게. 그 다음에 사동. 사동 지우자. 됐습니다. 자, 내가 뭐 하려고 그러냐면, 자, 우리 뭔가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지금 이제 두 가지를 할 거예요. 두 가지. 그 두 가지 첫 번째가 어떤 건지. 에이, 다 지울래. 귀찮다. 다 줘. 복잡하다. 자, 보자. 자, 요걸 한번 바꿔보는 거야. 자, 예를 들어줄게. 자, 피동. 자, 피동이 하나 있는데, 자, 내가 하나 할 거야. 호진이가 감기에 걸리다. 걸 플러스 리 플러스 다예요. 자, 이 녀석을 우리는 능동으로 바꿔야 합니다. 능동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능동으로 바꿔볼게요. 자, 얘 대응성을 잡아야 돼. 얘 대응성. 선생님이 일부러 능동을 위쪽에다 적은 게 밑에다 했어요. 헷갈리라고. 자, 선생님이 30초 드릴게요. 자, 시작. 눈으로 빨리 봐요. 구진을 무조건 맞춰야 돼. 이게 맞춥니다. 됐어요. 자, 갑시다. 자, 저기 보시면 부사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주어로 바뀌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정어사 대응성을 잘 잡아야 돼요. 자, 얘가 주어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감기가. 자, 얘 뭐죠? 목적어지. 능동문은 목적어라 그래. 목적어가 있다 그랬어. 그지? 그래서 피동으로 바꿀 때 무엇을 이렇게 능동사의 어간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자, 감기가
호진이를 걸다. 이상하죠? 이상하지? 이거 이상하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자, 요런 문장이 존재한단 말이야. 자, 이런 문장이 바로 어떤 건데? 자, 능동문이 없는 피동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요런 것들이 이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자, 나머지 우리가 보면서 얘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거예요. 자, 하나 더 갑니다. 아까 쌤이 이중피동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이중피동을 자, 몇 가지 한번 좀 살펴볼까요? 자, 이중피동은 철저하게 자, 비문법이다라고 했습니다. 아, 이거 왜 배우는 거야? 정말 환장하겠네. 이거 왜 배우는 거야? 이거 국문학과만 배우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정말 답답합니다, 이거. 그래도 어떻게 해보자. 쌤도 뭐 이거 국문학과에서 배운 적 없어요. 수업을 들어가 봤어야 알지. 자, 이중피동 비문법. 자,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두 가지. 자, 두 가지. 자, 만약에, 진실이. 자, 이중피동 맞아요? 틀려요? 저 지금 피동이거든요? 그럼 능동으로 바꿀 때 어떻게 해줘야 돼? 무엇을 하면서 끌고 가줘야 돼. 어간을 잡아줘야 돼. 그죠? 자, 저거 맞을까 틀릴까? 그래서 저거 이중피동. 이중피동이에요? 아니에요? 더 쉽게 가자. 저렇게 분석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저렇게 분석하면 이중피동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분석하면 안 돼요. 왜냐면, 자, 보세요. 진실을 이렇게 해서 끌고 가야 돼. 그죠? 판별할 때 진실을 밝다예요, 밝히다예요? 밝히다. 그래, 그게 맞다고. 밝히다가 맞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가셔야 돼요? 자, 진실을 됐습니까? 플러스 어지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이중피동이에요, 아니에요? 이중피동. 아니에요.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이해 갑니까? 자, 만약에 뭘까? 자, 학문이 켜져요. 학문 말고. 공식이. 수학 공식이. 자, 마찬가지겠죠? 이 플러스 히 플러스 어지다 가면 안 돼. 어떻게 가야 돼요? 공식을 익히다. 그렇지, 이렇게 가야죠. 그죠? 익히 플러스 어지다. 이렇게 가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 더 갑시다. 시험에 은근히 많이 나오는 거. 믿겨지지. 뭐야? 믿겠지. 이게 뭐냐? 자, 이거 이중피동 맞을까요? 틀릴까요? 보자, 이거 이중피동 맞을까요? 틀릴까? 무엇을 믿다. 그렇지, 이렇게 가야지. 됐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플러스 기 플러스 어지. 그렇지, 이렇게 가야 되죠. 이해가죠? 그 다음에 어지지. 자, 그럼 얘가 눈에 들어와야 돼. 이중피동 맞죠? 그럼 어떻게 바꿔? 믿기지 이렇게 쓰인다는가? 믿어지지 이렇게 써야 돼. 됐죠? 그러니까 얘는 이중피동이 맞습니다. 이거랑 비슷하게 담겨지지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나오는 거야. 얘죠? 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진짜 어려워. 담겨지지 이런 것들. 담겨지지 한번 볼까? 마찬가지네. 담다, 기 플러스 어지다. 이해 갑니까?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 잘 보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뭘 볼 거냐면 이제 얘 지울 거야. 이제 사동으로 넘어가. 사동에서는 자, 이거 찍어. 자, 이 찍으라. 동무들 찍으라. 나 찍힌 것 같은데?
자, 이거 지울게요. 자, 호진이 지웁니다. 다 지워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전체 다 이해 가죠? 자, 사동에서 우리가 또 두 가지 봐야 돼요. 사동에서 두 가지. 자, 첫 번째. 사동입니다, 이제. 과도한 사동을 잡하죠. 과도한 사동.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요 몇 가지 알고 있으면 좋아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사동에서 일부 체온 뒤에 시키다를 붙이는 경우도 있다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몇 가지. 자, 가동시키다. 자, 바로 뭐? 교육시키다. 세 번째, 발전시키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소개시키다. 이거는 과도한 사동이라 그래서 굳이 저렇게 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동하다, 교육하다, 발전하다, 그 다음에 소개하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내가 누구 소개시켜 줄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소개시켜 줄게. 그러면 자, 내가 누구, 자, A한테 소개시킬게. 소개시켜 줄게. 그러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주체가 다른 주체에게 소개를 시켜요. 그래서 얘가 얘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소개해 줄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게 하나 있고요. 자, 또 하나 더 볼게요. 사동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과도한 사동도 있지만 사동 접사가 붙었을 때 의미가 달라지는 게 있어. 우리 두 가지 생각해야 돼요. 두 가지. 놀리다와 먹이답니다. 그 두 가지. 즉 사동 접사가 붙었는데 의미가 달라집니다. 자, 먼저 하나하나 이 단계별로 이해하셔야 돼.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놀다. 자, 먼저 놀다가 있어요. 놀 플러스 다. 자, 요거의 의미는 뭘까요? 노는 거니까 play. 자, play. 자, 이 놀다가 자, 이제 어떻게 가냐면 자, 바로 누구를 놀리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아이를 놀리다 라고 얘기가 되면 자, 놀 플러스 리 플러스 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는 사동이 맞아요. 놀게 하다니까. 됐습니까? 놀게 하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자, 누가 누구를 놀리다 라고 하게 되면 좀 다른 의미의 맥락에서 이제 변하게 됩니다. 맥락상 이 놀리다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갑니까? 바로 조롱하다의 의미로 갈 수 있어요. 그지? 자, 바로 철수가 순이를 놀리다, 그럼 조롱하다의 의미로 바뀌는 거예요. 이때, 이 바뀌었을 때 이때는 사동 접사가 안 되는 거야. 사동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의미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놀게 하다가 아니라 조롱하다로 바뀌어버려요. 맥락 자체가. 자, 먹이다 볼게요. 자, 먹다가 있습니다. 먹 플러스 다. 이틀. 그치? 자, 근데 사동접사 붙일 거예요. 먹 플러스 이 플러스 다. 자, 여기까지도 사실은 먹게 하다가 됩니다. 사동이 맞아요. 자, 그런데 맥락상 여기는 하나밖에 없어. 돼지를 먹이다. 이렇게 가게 되면 이것의 의미가 뭘로 바뀌냐면 사육하다로 바뀝니다. 이해가죠? 그러니까 돼지를 키우다 의미로 바뀌어요. 그럼 더 이상 사동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끔 나오게 되죠. 물론 여기에 또 사실 피동 파트에서 왜 피동을 쓰니? 그러면 주체를 숨기기 위해서 어떤 대상의 행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 요런 어떤 효과들도 있어요. 이건 그냥 듣고 흘리세요. 이따 나올 거니까. 여기 꽃병이 있어요. 자, 꽃병이 떨어져가지고 창 깨졌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보호자가 막 뛰어와가지고, 야, 뭐야! 꽃병 어떻게 된 거야? 그때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제가 꽃병 깼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나를 숨기죠. 주체를 숨깁니다. 뭐라고 합니까? 꽃병이 깨졌어요. 그렇지. 거짓말이죠. 가만히 있었던 꽃병이 갑자기 왜 깨집니까? 이해 갑니까? 꽃병이 깨졌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능동이 되는 거잖아. 꽃병이 지 힘으로 짱! 하고 깨진 거예요, 그냥. 그래서 피동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체를 숨기기 위해서. 이해가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뉴스 같은 경우는 뭐뭐하게 됐습니다 라고 많이 표현해서 객관적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피동의 효과들이 있는데, 그건 여기서 보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찍어요. 이따 그거 한번 해볼까? 하나, 둘, 셋, 그 동시에 탁. 그거 한번 해볼까? 참 재밌겠는데. 자, 됐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 갑자기 사진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선생님들 결혼 사진 찍을 때, 여러분 대부분 결혼 사진 이렇게 보면 되게 멀리서 찍지 않아요? 혹시 본 적 있어요? 사람 조그맣게 해가지고 되게 크게 막,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왜냐면 선생님도 결혼을, 한 번밖에 못 해봤거든요. 그리고 경황이 없었는데, 나는 사진사가 조금 센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 내 환갑 때 찍지 않을까요? 단체 사진? 아니면 그 선생님 장례식 때 찍을 수도 있어요. 얘기했죠? 선생님 장례식 때 살아서 할 거라고. 살아 있을 때 할 거예요. 그럼 다 와서 이제 활짝 웃으면서,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찍을 때, 다 같이 이렇게 찍을 때 나는 좀 센스 있게 여기 위로 다 찍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다 크게. 다 센스 있게. 우리 전부 다 있잖아. 이거 말고요. 이거 말고, 예전에 이승환인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승환 그 양반이 좀 센스가 좀 있어요. 나이가 환갑이 넘었거든요, 이승환 그 양반이. 근데 그 양반이 이제 결혼 사진을 보면, 전부 다 갑자기 다 이러고 찍었더라고. 난 너무 좋았어. 그래갖고, 나 이렇게 찍을 거야! 나는 진짜 더 웃기게 찍어야지.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친구들이 우르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친구들이 다 이상한 표정 짓고. 그래서 좀 이렇게 크게, 좀 그런 생각도 하는데, 좀 독특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자, 사진. 자, 됐어요. 거기 봐요. 자, 200페이지가 아니고요. 198페이지. 자, 기운내. 자, 기지개 한번 피시고. 좀 덥니? 좀 25도네? 좀 덥지? 좀 추워? 좀 춥니? 그래, 24도. 혹시 뭐 그런 거 없어? 그 뭐라고 하지? 이게 뭐라고 하지? 담요 말고요. 있구나. 그래, 그거 잠깐만 입어봐. 잠깐만. 지금 살짝 졸릴 거예요. 그쵸? 그 약간 운동화. 내가 지금 보니까 땀이 송송 나거든? 살짝?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 그거 잘했다. 그런 거 가지고 다녀. 좋아. 가지고 다녀. 됐습니다? 자, 갈 거예요. 자, 가자. 요거 잠깐 하고 쉴게요. 시간 남았으니까. 너무 더워 보이는데? 괜찮아? 자, 이해가 안 가고요. 자, 갈게요. 자, 198페이지. 자,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자, 갈게요. 비동표현. 자, 다음 상황을 표현하는 문장이 되도록, 자, 괄호를 채워보자. 자, 이렇게 할 거예요. 영희가 물고기를 잡았어요. 잡았습니다. 자, 요거 능동이에요. 그렇죠? 목적어가 있죠? 자, 그럼 머릿속에 잡아야 돼. 피동은 무조건 목적어가 없어야 돼요. 자, 물고기를 주어로 가져야 됩니다. 물고기가 영희에게 혹은 영희에 의해 이렇게 두 가지로 바꿀 수 있어요. 영희에게, 영희에 의해 잡 플러스 he 플러스 엇 플러스 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놈이든지 아니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경찰이 도둑을 잡다든지 중요한 건 뭐야? 예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 예를 기억해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알겠지? 예가 중요해. 문법에서는. 자, 밑으로 내려올게요. 주어가 동작을 지 힘으로 하는 것을 능동 동그라미.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자, 동작을 당하는 걸 피동. 우리가 영어로 PP라고 하죠. 그렇죠? PP. 자, 피동 동그라미. 영희가 물고기를 잡았다의 경우 주어인 영희가 스스로 동작을 하는 것이므로 능동은 목적어가 있다 그랬어요. 물고기가 영희에게 잡힌 거는요. 자, 주어인 물고기가 다른 주체인 영희에 의해서 잡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동문이다. 잡다는 능동사, 잡히다는 자, 피동사이다. 됐죠? 피동사이다. 자, 그럼 됐습니다. 자, 피동사는 능동사의 근에 피동접사, 이히리기. 접사 얘기 나오면 앞에 어간이라고 하지 않고 어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짝을 잡아야 돼. 어간어미, 그 다음에 어근접사. 이 짝을 잡으셔야 돼. 짝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어디야? 어디야? 잠깐만. 굳이 얘기하고 나서 한참 헤매고 있어. 선생님 참, 그러고 보면은 참 머리가 안 좋아.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좀 이렇게 많이, 좀 덜 떨어진 것 같아요. 가끔 보면. 그러니까 선생님은 내가 나를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게 사실 불편하거나 부끄럽지 않아. 선생님은 이제 이런 거. 왜냐면 이것마저도 완벽하면, 좀 재수없잖아. 그치. 이렇게 좀 헐렁한 게 있어서, 선생님 스스로, 나 좀 인간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디야? 거기구나. 피동사는, 자, 능동사 어근에 피동접사, 자, 이히리기. 이거 중요합니다. 이히리기 별표해야 돼. 그래서 짧은 피동이라고 돼 있죠? 붙어서 만들어집니다. 자,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뀔 때, 자, 이거 너무 어렵잖아. 서술로 되어 있는 거. 그치? 그러니까 얘를 기억해야 돼.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어가 되고,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의 머릿속에 안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얘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피동문의 부사어에는 에게나 에가 주로 사용되고, 아까 얘기했죠? 뭐뭐에게하고 뭐뭐에 의해.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경찰이 도둑을 잡다로 기억하세요. 그게 훨씬 더 편합니다. 한편, 피동문은 피동접사 되다. 그러니까 앞에 뭐야? 체언 뒤에 되다가 붙는 거예요. 체언 뒤에 되다가 붙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접사 되다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자, 어지다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통사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안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체언. 가결이 체언이에요. 체언 뒤에 되다. 이렇게 우리가 자, 됩니다.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지? 자, 오른쪽 갈게요. 이 펜은 자, 글씨가 잘, 자, 써진다. 야, 요거 잘 봐야 돼. 자, 거기 써진다 한번 보자. 써진다. 자, 요거 분석하자. 기본형이 뭐예요? 그래요. 좋아요. 쓰다입니다. 자, 쓰다 플러스, 그렇지. 어지 플러스, 니은 플러스, 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쵸?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선생님, 얘 잘 잡아줘야죠.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의탈락입니다. 그쵸? 우리 기억나요, 여러분들? 자, 의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에, 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됐죠? 자, 형식 형태소 3개 있어요. 뭐하고 접어줘. 그러지? 접사, 어미, 조사. 얘가 오게 되면, 하고 탈락한다 그랬죠. 그쵸? 그 얘기야. 이런 거 얘 좋네. 자, 기억. 피동사에 의한 피동문을 파생피동, 어지다에 의한 피동문을 통사피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밑에 볼게요. 자, 확인하기. 모기가 철수를 물었다. 철수가 모기에게 혹은 모기에 의해 물 플러스 리 플러스 엇 플러스 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나는 파랑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었다. 야, 대단하지 않아요? 난 이거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지저귀는 소리만 듣고 파랑새다라는 걸 안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대단하지? 예전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조류학과. 조류학과라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친구가 진짜 중간고사를 잘 보려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대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딱 나왔는데, 새 발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새 발만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을 보고 이 새가 무슨 새인지 쓰라고 했던 거예요. 이 친구 되게 당황한 거죠. 발 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난 거야. 그리고 다 노력해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 그림을 보고 종류를 이거 공부를 했는데 갑자기 발만 이렇게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씩씩거리면서 나갔대요. 그래서 얘가 그랬대요. 교수님, 어떻게 발만 보고 새를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교수님이 뭐라고? 자네 태도가 이게 뭔가? 자네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책상에다 발을 딱 올려놓으면서 맞춰보세요. 자, 괜한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듣고 너무 웃겼는데? 자, 신발 벗고 발을 올려서 맞춰보세요. 자, 미안합니다. 자, 파랑새가 쥐저기는 소리가, 그렇지, 나에게, 이렇게, 그치? 자, 쥐저기는 소리가, 자, 바로 나에게, 주어를 부서로 바꿔줘야죠. 자, 나에게, 자, 들리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왼쪽 꼭대기 보세요. 피동문을 사용하는 이유 한번 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마지막에 살짝 언급했던, 자, 그런 부분이죠. 자, 능동의 주어가 불분명할 때 피동문을 사용하고요. 능동의 주어가 너무 분명해서 밝힐 필요가 없을 때. 꽃병이 깨졌어요. 자, 이런 것들이죠. 깨졌어요. 자, 그 다음에 피동 주어에 뭐 초점이 놓일 때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뭐야? 주체를 밝히고 싶지 않을 때이면. 자, 피동 주어라는 것은 원래 뭐였는데요? 목적어였잖아요. 그쵸? 자, 피동문의 특성 볼게요. 피동문은 주어로 나타나는 피동주에 초점이 가기 때문에 동작주의 동작성이 왜 이렇게 어렵게 해놨어? 자, 봐봐. 사람이 개에 물렸다 라고 해서 피동의 주어, 사람이죠? 피동주, 피동의 주어. 자, 사람의 초점이 가게 돼서 개의 행위가 적극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물린 사람의 중심이 간다는 얘기예요. 물린 사람의 중심. 자, 그 다음 밑에 피동문과 우리말 가꾸기. 국어의 피동 표현은 그 자체로 부자연스러운 건 아니지만 영어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설명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저기 PP 이렇게 얘기했죠. 영어뿐만 아니라 또 일본식의 표현이에요. 자, 봐봐. 우리 가끔 식당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있잖아. 점심 식사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원래 뭐예요? 점심 식사 합니다. 그치? 이게 맞잖아. 이게 다 일본식 표현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영어 등의 영향으로 불필요한 피동 표현이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 책은 그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냥 그가 이 책을 만들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름이 불려지자 그가 벌떡 일어났는데 그냥 이름이 불리자. 자, 바로 그는 벌떡 일어났다. 자, 이런 겁니다. 자, 됐습니다. 잠깐 쉴게요. 잠깐 쉬고 사동 들어가겠습니다.